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저번 주에서 네이버를 진행하겠습니다. 네이버요, 이렇게 오시면 네이버 홈을 열어주시면 화면이 이렇게 저하고는 틀리실 수 있는데 여기 네이버 검색창이 있고 하단에 여기 쇼핑 라이프와 동그라미가 깜빡깜빡 그 다음에 뉴스 콘텐츠가 있으면 네이버 홈입니다. 요 위에 요거는 제가 작성해서 놓은 거고 요 하단에 선전은 저하고 틀리게 보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 가운데 깜빡거리는 걸 하겠습니다. 자, 한번 터치해 보시면 저번주에 말씀드렸는데 음성은 밖에서도 마이크를 터치해서 말씀하시면 음성으로 자판 대신 물어볼 수 있고 검색이라는 건 우리가 터치해서 손가락으로 자판을 써서 물어보는 걸 검색이라고 한다. 자, 내 주변이라는 게 중간에 내 주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내 주변을 한번 터치해 주세요. 로그인이 돼 있으면 저처럼 우리가 위치를 허용해 줬기 때문에 탐방동으로 나오고요. 로그인을 안 해 놓으신 분은 가로수길로 나옵니다. 그럴 경우 여기 주변 옆에 동그라미를 한번 터치해 주시면 여기 탐방동으로 오실 겁니다. 이제 다 탐방동 주변으로 오셨나요? 탐방동 주변으로 오시면 여기 스마트 어라운드가 뭐냐? 여기는 우리가 맛집하고 여행지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놀러 갔을 때도 그렇고 가까운데도 맛집이라고 소문났는데 아이들은 금방 찾는데 나는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되는 대로 먹지 그렇게 드시잖아요. 그래서 맛집을 찾아서 드시는 방법을 알겠습니다. 지금 now 현재 제일로 많이 나가는 곳이다 이렇게 나온 거고 피크 지금 시간 피크 시간대가 있고요. 근데 요 두 개는 제가 건너뛰고 맛집이라는 걸 먼저 터치해서 쳐다봅니다. 맛집을 한번 터치하시면 자 여기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걸 수업 중에 전에는 안 했는데 저희 딸하고 주말에 지내보니까 이걸 꼭 해야겠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딸아이도 요즘 아이라 이렇게 검색을 해서 맛집이라고 갔는데 영업시간이 아니고 폐업을 했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를 갔는데 두 군데가 다 만만치 않아서 전 수업에서 이제 현재 영업 중이라는 데는 꼭 한번 터치해서 불을 켜줘라. 그래야 지금 이 시간에 영업하는데 영업시간이 4시 이후인데도 오후인데도 있고 영업시간을 오전에만 하는 데도 있는데 그냥 놔두시면 그 모든 직들이 다 뜨거든요. 근데 현재 영업 중이라고 여기를 터치하면 지금 이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시는 분들을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필터라는 걸 터치를 해보시면 여기 음식 종류는 드시고 싶은 게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고 여기에서 반경에만 좀 손을 봅니다.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데는 한 1km까지는 우리가 걸어서 다닐만 하죠. 그래서 걸어서 갈 수 있으면 1km, 차량으로 이동할 것 같으면 5km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 반경에서 그 5km에서 이거는 직진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서 반경입니다. 동그라미 안에 그렇게 하는데 걸어서 갈 때를 내가 선택하겠다 그러고 이거는 꼭 지금 시간이 아니고 내가 저녁에 모임 있어 그러면 저녁 밤에 나는 조용히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 그러면 심야 그 다음에 요 가격대는 얼마 선이 나한테 편해 그 얼마 선하고 안타깝게도 40대 이상은 그냥 묶여서 갑니다. 그 아래는 이렇게 따로 가는데 40대 이상은 묶여서 가고 지금 현재는 걸어서 갈 수 있는 데를 저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주차 가능은 누르지 않습니다. 이제 차량으로 이동할 거라 생각하시면 여기에 주차 가능까지 적용을 해서 넣어 놓으시면 주차 가능한 건물을 소개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적용
하면 지금 오이시쿠 샤브샤브 집이래요. 지금 여기에서 651m 1km 내에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가 맛집이라고 지금 최상위권에 떴는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손볼 때가 많아요. 여기 보면 필터 옆에 추천 순으로 돼 있는데, 추천 순 말고 저는 리뷰 순으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추천수는 네이버가 추천하는 거고요. 리뷰수는 먹어본 방문자들이 써놓은 리뷰가 많은 걸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리뷰가 많은 걸 보는데, 자, 햄버거는 진리입니다. 햄버거하고 고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데 가서도 보면 햄버거 집이 제일 위에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정동 공주 칼국수 집이 5,000원, 평균 5,000원 선인데 리뷰가 3,615명. 그래서 여기가 맛있다고 좀 나온 거예요. 자, 개정동 공주 칼국수 뜨세요? 찾으셨어요? 보이세요? 다른 분들도 보이세요? 자, 리뷰 순으로 오시면 됩니다. 리뷰 순으로. 현재 영업 중이고 리뷰 순에 놓으시면 햄버거집 밑에 칼국수집이 보입니다. 이렇게 오시면 괴정동 공주 칼국수 사진을 한번 터치하시든지 요 글자를 한번 터치하시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사진을 터치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지금 주소 있어서 찾아오기 쉽게 해놓고, 용문역 3번 출구에서 695m, 여기나 거기나 똑같습니다. 중간 지점 되나봐요. 그 다음에 자, 영업 종료 시간은 10시 30분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업종에는 여기에 브레이크 타임 시간 써 있고요. 이분은 그게 없네. 라스트 오더, 맨 마지막에 주문받는 시간도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는 거 보니까 10시 30분까지 가셔서 그냥 드시며 놀면 이분이 왜 안 가? 왜 안 가? 그러고 있을 그런 가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업 시간을 몇 시에 문 열고 몇 시에 닫고 브레이크 타임이랑 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단체석이 있고 여기 주차장이 있네요. 그 다음에 거의 단체석하고 뭐 포장 배달, 그리고 정 써놓을 게 없으시면 이렇게 남녀 화장실 구별 이런 거 써 있는데, 주차장이 있나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있나 보고, 또 아이랑 움직일 때는 아이 놀이 시설이 있나 그런 것도 한번 쳐다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메뉴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대 5,000원대라더니 5,000원짜리 없습니다. 왜냐면 그 상단에 5,000원 가격은 맨 처음에 이분이 문 열었을 때 5,000원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물가가 오르면서 7,000원까지 아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메뉴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메뉴 더보기로도 볼 수 있지만 상단에 보면 홈 옆에 메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터치해서 보시면 그림으로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보실 수 있고 이미지로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미지로도 이렇게 가격대를 보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리뷰는 잘 보지 않고요. 어차피 리뷰 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진에서 이제 방문자만 터치하셔도 되는데, 그냥 봤을 때 거의 방문자들이 많이 올려놔서 음식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이 얼마나 깔끔하게 나오는지, 집이 깔끔한지 어쩐지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김치볶음밥으로 하트를 만들어요. 쭈꾸미 볶음밥 하트를 만들어놔요. 부침개도 파나봐요. 김치전.
배고파. 밥 먹었는데 배고파. 자, 해서 이렇게 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화살표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터치를 하면 이 업체가 어디 있는지 지도를 표시해줘요. 지도를 표시해 준 다음에 여기 사진 있잖아요. 사진을 또 터치를 하시면 요 업체가 있는 요 골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를 만약에 지금같이 주차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정도 찾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여긴가 봐요. 여기 쭈꾸미 뭐 해서 하는 게 이 건물인가. 주차장이 몇 개 안 되네. 이렇게 해서 미리 보고 주차장이 몇 개 안 되면 주차하기가 난해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업체가 굉장히 잘 하기로 유명한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주차장이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은 주차를 어떻게 해놨나, 그 길가에 큰 길가면 큰 길가에 할 수 있나 없나 그런 거를 한 번씩 쳐다보고 갑니다. 근데 대전 시내는 지금 현재 웬만큼 교통이 되면 11시 반부터죠.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횡단보도 뭐 그런 데 빼놓고는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딱지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고, 다시 홈으로 오실게요. 상단에 홈을 터치해서 오시면, 자, 모임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임은 내가 미리 이렇게 보고 메뉴 쳐다보고 가격선이 얼마나 되는지 쳐다보고 이게 마음에 들면 공유를 터치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야, 우리 모임 이번에 여기서 하면 어때? 메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니네 한번 터치해서 쳐다봐. 그리고 마음에 들면 그래, 거기 가격대도 괜찮고 괜찮다, 우리 뭐뭐 시켜서 먹자, 그러면 미리 시간 맞춰서 주문해서 놓고 이렇게 가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해서 보시고 맛집을 보실 수 있다. 자, 여기 되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탐방동 주변이 나올 때까지 오세요. 탐방동이 나올 때까지. 자, 현재 이거는 내가 있는 곳의 맛집을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여행지 가셔서 또 똑같이 하시면 돼요. 내가 어디 놀러 갔는데 맛있는데 여기서 유명한 것 좀 맛있는 것 좀 먹고 싶어. 그러면 가서 여기가 그 여행지 이름이 안 됐을 경우는 여기 동그라미를 터치를 해서 이렇게 나는 차로 좀 이동도 가능하면 여기서 한 5km까지 놓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맛집에 식사만 되는 게 아니라 카페, 뭐 요 술집 뭐 요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맛집 하나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찾아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가볼 만한 곳 있잖아요. 여기를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가볼 만한 곳이 추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볼 만한 곳은 이렇게 터치해서 들어오시면 공원부터 해서 식당부터 해서 다 나와요. 식당 같은 것도 이제 뷰가 좋은, 요즘 인테리어들 참 잘 해놓죠. 다 나오는데 나는 여기서 고르시면 돼. 또 나는 공원을 보겠어, 나는 산책 코스를 보겠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공원을 터치를 하면 공원만 나옵니다. 공원만. 지금 우리가 요 필터를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키로수는 제한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성공원 있고, 그 다음에 미술관, 그 다음에 유림공원, 우리 다 아는 데죠? 보라매 공원. 그래서 요 앞에 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몇 킬로를 가느냐, 몇 미터를 가느냐, 그런 것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데 가고 싶으면 요 숫자가 좀 적은데 멀리까지도 가보고 싶다 그러면 좀 터치해서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어떻게 본다? 사진을 터치해서 미리 쳐다보시는 거예요. 어디가 더 좋은지. 서대정 갈마공원 저는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터치해서 갈마공원 사진을 터치를 하면 갈마공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미리 다 볼 수가 있어요. 미리 다 보고 가는 거예요. 참새네. 아주 작은 것 같아요. 숲길 좀 걸을 수 있게. 그래서 미리 쳐다보고, 아, 여기 참 좋구나. 그러면 거기를 가시면 돼요. 양지 국립공원. 계단 있네. 이렇게 해서 쳐다보고, 아, 요런 데가 좋구나. 이렇게 해서 찾아가시면 되고요. 아, 지금은 대전에 있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집이 대전이니까 웬만한 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별로 흥미가 없으실 테고, 자, 맨 위로 터치해서 여기 화살표, 위로 가는 화살표 있죠? 얘를 터치해서 보면 다른 지역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행 가기 전에 여수면 여수, 통영이면 통영, 뭐 강원도면 강원도 해서 여기서 치시면 돼요. 자, 우리 어디 갈까요? 제가 간포를 잡고 갑니다. 여기다가 간포라고 치시면, 자, 볼 게 바다뿐이 없어서, 우리 속초를 쳐볼까요? 속초 치시고 돋보기 여기나 돋보기를 터치해서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강원도 속초시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름이 같은 데가 많아서 돋보기를 터치해서 누르면 이름 같은 동네가 쭉 나오기 때문에 내가 찾는 곳이 강원도 속초냐, 아니면 만약에 얘가 전라도에 있는 속초가 또 있으면 전라도 속초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단에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찾는 게 강원도 속초다. 그러면 얘를 터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속초로 갑니다. 속초의 금호동이 아마 제일 중심일 거예요. 내가 무슨 동이라고 안 쳤기 때문에 중심으로 가르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일단은 맛집은 가서 보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가볼 만한 곳을 터치를 하셔서 속초에 뭐가 유명한지 이렇게 보면 요 옆에 보면 해변, 닭강정 뭐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 카푸치노, 해변을 한번 터치해 볼까요? 자, 해변을 터치했더니 간이 해수욕장, 속초 해수욕장, 예운치 해수욕장, 등대 해수욕장, 장사항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속초 등대, 조도. 조용하죠? 조도 굉장히 조용해요. 해변에 터미널 오락실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속초를 가면 해변에는 근처에 속초시 근처에 해변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갈 건지 한번 쳐다보시고 해수욕장 쳐다보시고 한 번씩 보시면 외형치가 좀 유명해져서 사람이 바글바글해. 저는 등대 해수욕장 한번 터치해서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자, 여기에 지금 주소가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용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해수욕장도 이용 시간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이용 시간이 따로 정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 시간을 써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용 시간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 터치해서 보면 내가 안 가도 이 해수욕장을 다 볼 수가 있어.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서 얼마나 이쁜지 뭘 한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마음에 들면 일로 이동해야겠구나. 이렇게 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요 근처에서 또 먹을 것도 한번 해서 맛집에서 자 여기는 리뷰 순으로 바꿔주고 현재 영업 중면 닭갈비 닭강정 굉장히 유명하죠. 가면 줄 겁나게 서 있어요. 저는 여기를 갔다 온 것 같아요. 괜찮아요. 가면 시장에 지금 시장이 뜬 것 같아요. 시장 안에 중앙시장 안에 쭉 못 해놨더라고. 이제 이 닭강정이 유명하다 보니까 전에는 이렇게 찾으러 다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줄로 쭉 닭강정 집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뭐 오징어 순대 유명하니까 강원도에 오징어 순대 유명하니까 시장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해서 저는 강원도 가면 88 생선구이집을 꼭 갔다 옵니다. 얘도 전에는 이렇게 길 건너 있었는데 건너왔고요.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강원도이기 때문에 고기 종류보다는 아무래도 해산물 종류가 많이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쳐다보고 뭐가 유명하고 뭐가 문어국밥? 속초 문어국밥? 얘는 못 가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해장국시계 강원도 가면 왜 아구 갖고 아구탕 해서 지리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장국식으로 복도 그렇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문어로 나왔나 봐요. 콩나물 들어있고 정말 맑은 해장국인가 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영업 종료 시간이 돼 있고요. 가격대가 얼마인지는 메뉴를 터치해서 보면 와우, 우리가 생각하는 국밥은 만원짜리 7,000원짜리 8,000원짜리인데 문어가 들어있어서 역시 비쌉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어라운드에서 내 위치 요것만 잘 활용하시면 여행 가서 굉장히 편안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미리 가기 전에 내가 가고 싶은 동네를 미리 쳐다봐서 여행 계획을 이렇게 짜갖고 움직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자 여기 가운데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가운데 다시 터치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 주변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니까 사용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팝하고 번역기는 제가 여기서 수업하지 않습니다. 번역기는 구글 번역기로 수업하니까 번역기는 건너뛰고
쇼핑 렌즈 안에 QR코드 바코드가 들어있고 렌즈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핑 렌즈 하나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터치해 주세요. 쇼핑 렌즈를 터치하시면 이렇게 쇼핑 렌즈라고 뜹니다. 이거는 물건을 살 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저렴하게 사실 수 있게.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음료수를 오늘 갖고 왔는데 얘를 터치해서 사진을 찍어요. 뭔가 물건을 놓고 사진을 찍으면 얘는 정확히 본인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나오고요. 본인 이름이 안 나온 물건들은 유사 상품들까지 다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유사 상품 이제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가격대도 나오고, 그래서 맨 위에 ZT 해보면 이 상품이 지금 얼마 정도 하는지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품이 뭔지.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언니가 옷을 되게 이쁘게 입었어. 나도 저거 하나 사 입고 싶어. 근데 저 어디서 파는지 잘 모르겠고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언니 옷을 살짝 찍어봐. 그러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제가 목 이어폰을 한번 찍으면 이렇게 얘는 목에 하는 넥 이어폰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대별로 이제 회사별로 틀리니까 가격대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쳐다보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면 쳐다보고 그 제품 저렴하고 좋은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쇼핑 렌즈는 내가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찍어보면 그렇게 가격 비교가 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쇼핑 렌즈에서 나오시면 스마트 렌즈라고 있습니다. 한번 터치 옆으로 밀어서 스마트 렌즈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보여요. 자, 우리가 네이버에 보통 물어보시는 게 말로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로 물어보는데 내가 이게 뭔지 몰라. 물어보고 싶은데 말로도 표현 못해갖고 텍스트로도 표현 못하는 것들 얘를 찍으시면 돼요. 나무 이제 등산들 가시고 뭐 하시면 나무가 궁금하다 그러면 얘를 찍어보면 이 나무가 무엇에 얼만큼 가까운 나무다 몇 %에 가깝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스마트 렌즈인데 예? 자, 스마트 렌즈인데 또 똑같이 음료수를 놓고 찍으면 스마트 렌즈에 넣고 찍으면 얘가 쇼핑을 할 수 있게 보여줘요. 이렇게 가격대별로 이렇게 보시면 자 똑같은 건데 보이시죠? 똑같은 건데 여기 40개 여기 40개 52,550원 46,770원 똑같이 40개인데 가격이 틀리죠? 똑같이 무료 배송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면 너무 저렴하면 이 배송이 무료 배송인지 한번 보셔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배송료가 2,500원일 수도 있는데 황당하게 3만원씩 써놓는 경우도 있어요. 황당하게. 그러니까 너무 가격 차이가 나면 그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블랙티 레몬인데요. 지금 아까 4만원대잖아요. 40개가 그러면 20개에 19,000원이면 싸잖아요. 얘를 터치해서 들어가서 이게 무료 배송인지 보셔야 돼. 배송료가 들어오는지. 자, 3,000원이 들어옵니다. 개당 부가입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40개를 살려면 배송료가 6,000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비싸죠. 여기다가 3,000원이 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게 좀 싸서 들어왔는데 요런 거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건 사실 때 물건을 이렇게 마트 가시면 보실 거예요. 마트 가면 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찍어요. 큰 마트 가보시면 그냥 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면서 뭔가를 찍어보고 뭔가를 보고 막 핸드폰으로 그게 이거예요. 이거 무겁게 가격이 여기가 저렴하면 무겁게 집으로 뭐하러 들고 가요? 집 앞에 딱 배송해 주는데. 그쵸? 그러니까 비교해보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데서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이렇게 터치해서 쳐다보고 그러고 사갖고 가는 겁니다. 얘는 저렴할 수 있겠네요. 18,350원인데 자 20개 해도 36,700원. 그러면 39,700원이네. 얘는 묶음으로도 3,000원 그냥. 여기에 개당이라고 안 써 있으니까. 이거 인식 잘 하셔야 돼. 쇼핑들 하시잖아요. 그 잘 보셔야 돼요. 개당이라고 써 있는 건 한 세트 사면 3,000원, 두 세트 사면 6,000원 이렇게 붙는다 소리니까. 그런데 요렇게 써 있으면 한 세트나 두 세트나 상관없이 그냥 3,000원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 스마트 렌즈 잘 보시면 이렇게 하는.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스마트 렌즈에서 찍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어폰이 다 나오네. 아까는 가격대가 나오더니. 그래서 아까 판매자 스마트 렌즈는 이렇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유용하게. 그 다음에 QR코드 바코드 있습니다. 이렇게 넘기시면 QR코드 바코드는 내가 여기에 QR코드나 바코드를 보여주면 이게 무슨 상품인지 얘가 빠르게 인식해서 가르쳐 줍니다. 원래? 어디 갔대? 이렇게 해서 QR코드를 딱 대는 순간 상단에 지금 떴어요. 그러면 딱 터치하는 순간 제가 지금 비춘 게 책이에요. 스마트폰 책. 이제 17년도에 나온 거라 많은 게 변화 있어서 지금 현재는 아마 판매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누가 썼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언제 나왔는지, 책 가격은 어딘지 이런 것들이 다 자세하게 이력을 보실 수가 있어요. QR코드 바코드는 되는 순간.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찍어보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안 되는 애들은 코리아 다시라고 해서 우리 상품을 등록하시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등록이 안 되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딱 그냥 대기만 하면 얘가 인식해서 다 가르쳐 준다. 그게 QR코드 바코드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넘기시면 문자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저 이거 완전히 사랑해요. 그런 나이가 자꾸 돼가더라고요. 죄송한데 그런 나이가 자꾸 돼가요. 이 문자 인식은 글자를 크게 보여줘요.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해서 보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놓고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얘가 물어봐요. 이 칸칸이 있는 건 당신이 어디를 읽을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을 한 권을 다 읽겠다 그러면 전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여기만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갖고 오시면 여기만 번역해줘. 크게 이 하단에서 읽게 쭉 읽을 수 있게.
이걸 해드렸더니 선생님 저는 필요하면 사진 찍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보는 사진 찍어서 드래그해서 보시는 건 하나씩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기면서 보셔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전체 선택하면 이렇게 그냥 쭉 읽을 수 있게 올라온다는 거. 그래서 네, 저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여. 그러면 보통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은 사진을 찍어서 드래그해서 보십니다. 안 그러셔도 돼요. 카메라를 대놓고 그냥 크게 확대하면 보입니다. 찍지 마세요. 괜히 찍어서 내 갤러리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 정부24시는 내 거에 해놓으면 좋습니다. 내가 내 폰에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해서 놓으시면 정보들을 민원 같은 걸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얘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문자 인식이라는 게 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자, 지금 번역이 있는데 여기서 번역이 바로 안 되더라고요. 읽는 거 한번 해볼까? 스피커는 안 해봤네. 어플명 정부24 1. 정부 서비스 정부 서비스는 완전 좋아.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읽어도 좋아.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12개로 분류하여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맞춤 행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그렇대요. 완전 좋아. 읽어도 좋아. 눈이 피곤해서 못 읽으실 때 굉장히 좋겠죠? 자, 읽어도 줍니다. 그래서 이 문자 인식은 대신 사진을 찍은 거나 여기 갤러리에 남습니다. 갤러리에 남으니까 나중에 삭제하시면 되고요. 스마트 렌즈에서 뭘 찾아서 보고 조금 있다 다시 보려고 하면 자꾸 사라진대.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게 화면 캡처 배우셨죠? 화면 캡처하는 거, 화면 사진 찍는 거. 여기 나세요? 요 상단에서 이렇게 하면 화면 캡처가 없는 폰도 있었습니다. 근데 있는 폰은 그 버튼만 하나 눌러놓으면 내가 열어놓은 화면에서 버튼만 누르면 그게 사진처럼 내 갤러리에 남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또 안 찍어도 되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와인 라벨 있습니다. 와인 라벨. 자, 이 와인 라벨도 굉장히 우리 생활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아까 QR코드, 바코드 같이 와인 라벨을 딱 여기다 비춰주잖아요. 그러면 와인의 이력을 다 가르쳐줘요. 이 와인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고 어느 지방 포도로 만들고 이제 색깔은 우리가 적포도인지 그거는 우리도 생명이 아니니까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부터 해서 자,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어떤 맛이 더 강한지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단맛을 싫어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종류의 신맛이 강한지 떫은 맛이 강한지 그런 것도 얘가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선호도를 가르쳐줘요. 얘가 요즘 인기가 얼마나 좋은 와인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마시는 건지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요즘 간편하게 선물하기 좋으시죠? 와인들 많이 요즘은 많이들 마시니까. 자, 우리 선생님들은 와인 안 마시시면 오늘부터 적포도주 아무데나 편의점에서 10,000원짜리도 괜찮고 5,000원짜리도 괜찮습니다. 사갖고 가셔서 저녁에 소주잔 한 잔씩 해서 드시고 주무세요. 이거는 많이 드시면 독이지만 소주잔 한 잔 정도는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고 혈관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도 해준대요. 의사가 저보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원래 저는 화이트 와인을 먹던 사람인데 그래서 한동안 이제 레드 와인으로 바꿨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병채 먹어서 못 먹어요. 한 잔만 먹으라는데 입 대면 병채 먹어요. 그래서 안 먹어요. 자, 그래서 이 와인 라벨을 잘 관리하시면 보시면 우리가 저렴하게 선물도 하실 수 있다. 자, 되셨죠? X 누르세요. 상단에 X. 그러면 네이버는 거좀 다 한 거야. 자,
여기에 터치하셔서 오디오북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다른 데서는 다 빼먹은 것 같아. 오디오북? 오디오북 아시죠? 글로 안 보고 목소리를 들어서 읽는 책이 오디오북입니다. 자, 무료 오디오북이라고 쳐야겠다. 오디오북 무료. 그러면 이렇게 무료 오디오북이라는 화면이 뜹니다. 찾으셨어요? 이렇게? 자, 옛날에 TV에서 그랬어요. 너는 일주일에 책 몇 권 읽었니? 그랬더니 500권 읽었대. 우와. 귀로만 들어서 500권 읽으신 거야. 자, 여기 전체 더보기 한번 보실게요. 안 되나요? 저만 안 되나요? 이렇게 보시면 내가 지금 안 열려서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겠네. 자, 그냥 여기 있는 거에서 그냥 첫 번째 거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보이세요? 자, 얘를 한번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또 뭘 설치해야 되네. 한번 그냥 가볼게요. 얘를 터치를 하면 얘가 읽어줘야거든요. 무료 오디오북이니까. 당신은 이런 스승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읽어줘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의 김지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고, 근데 맨 밑으로 오면 이게 또 페이지가 업데이트 되면서 바뀌었네요. 무료 오디오북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맨 밑으로 오면. 그러면 여러 가지 베스트셀러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북 조금 밑으로 오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열려요. 요 화면 찾아보세요. 자, 천천히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자, 무료 오디오북이라고 치셨죠? 자, 오디오북 무료 오디오북 해서 이렇게 밑으로 오시면 요거 조금 아까 들었는데 요 밑으로 좀 더 오면 오디오북 해서 여기에 지금 무료 오디오북에 베스트 무료 오디오북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오디오북 베스트 목록 더보기. 자, 얘를 터치를 하시면 여기에 지금 172개가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172개가 올라와 있고, 자, 소설 좋아하시면 소설, 신화 에세이집 좋아하시면 신화 에세이집, 이렇게 보면 보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런 장르가 좋아. 그래서 그 장르에서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걸 해드렸더니 종교적인 걸 듣고 싶어서 들으셨더니, 우리나라 말로 안 해서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대. 자, 낭독자입니다. 낭독자가 한글로 써있는지 일본어로 써있는지 중국어로 써있는지 이름이 낭독자 이름이 그래서 낭독자 이름이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하시면 그 나라 말로 해줘요. 지금 이렇게 해서 보면 노인과 바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누구나 다 읽어야 되는 책이죠. 그래서 얘를 터치해서 보면 탈무드 첫사랑. 자,
저는 첫사랑을 터치해서 이렇게 보면, 자, 오디오북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챕터별로 나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오디오북에 지금 유인나 씨가 읽어주는 오디오북의 첫사랑에는 챕터가 지금 보면 9개까지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듣는 시간은 1시간 34분 동안 쉬지 않고 들으면 이 책 한 권을 다 읽는 거예요. 귀로. 그래서 얘를 터치를 하시면 아까처럼 읽어주겠죠? 첫사랑, 은둔자, 막심 고리키, 문학동네. 그때 어쩌면 운명은 날 교육시킬 목적으로 자, 해서 첫사랑의 희비극적 읽다가 격정을 맛보도록 해준 1시간 것 같다. 34분 동안 정말 내가 다 들을 알고 수 있는데 지내던 못 들을 때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카강에 가서 그럴 뱃놀이를 때는 하기로 했는데 정지시키세요. K 부부를 초대하는 자. 일을 내가 정지시키시고 얘를 공유해 주세요. 여기로 또 찾아오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를 공유를 카카오톡 나한테 해놓으면, 자, 제가 지금 폰이 카카오톡이 연결이 안 돼서 못 보여드려요. 카카오톡을 터치를 해서 본인한테 해놓으면 본인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되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터치를 하면 여기 바로 열려서 다시 플레이를 했을 때 내가 듣던 부분부터 이어서 들을 건지 처음부터 다시 들을 건지 얘가 물어보면 이어서 듣겠다, 처음부터 듣겠다, 그거를 하시면 돼요. 공유해 놓으시면 찾기가 훨씬 편하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책들을 오디오 해서 굉장히, 와, 무료도 듣다 한국 근대사 소설 좋네요. 이렇게 보면 오디오북 무료 오디오북 해갖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오시면, 자, 요거 사서도 보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유료 강요 뭐 해외 오디오 해서 와, 건강 엄청 많이 올라요. 책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한 번씩 언젠가 나도 책을 읽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못 읽으시면 이렇게 귀로 움직이면서 이어폰 같은 거 끼고 귀로 한 번씩 들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 찾아오시겠어요? 네이버는 여기까지고요. 플레이스토어에 터치하셔서 앱이라는 데 있나 확인하시고 상단에 터치하셔서 다음이라고 하셔서 지금 없으신 분들은 여기 D 다음 써 있으면 설치하셔도 되고요. 자, 참관만 하셔도 됩니다. 나는 자꾸 설치하는 게 불편해. 그러면 참관만 하셔도 되고 저같이 있는데 업데이트가 뜨면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다 되셨으면 열기. 자, 열기 하면 보통 여기 마이크가 돼 있습니다. 보통은 이건 마지막 사용한 거를 해놨는데 사용을 안 하셨으면 여기가 기본적으로 마이크가 돼 있습니다. 자, 다음 다 여셨죠? 자, 그러면 여기 꽃 모양이나 마이크가 있는 걸 터치를 하면 여기 하단에 이렇게 4가지가 나와요. 4가지가 나오는데 제 여기 수업에서는 음악 검색하고 꽃 검색합니다. 자, 꽃 검색을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꽃을 찍게 카메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 검색 나오면 요 카메라로 요 가운데 꽃을 맞춰서 사진을 찍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꽃이 몇 퍼센트에 가깝고 이 꽃이 어떤 과인지 그런 걸 가르쳐줘요. 근데 현재 우리는 실내 수업이기 때문에 꽃들 없으시죠? 그러면 여기입니다. 이게 내 갤러리예요. 터치하셔서 내 갤러리에서 꽃 사진을 갖고 오시면 되는데 꽃이 너무 작으면 또 인식을 못해. 그래서 갖고 와서 그 네모칸에 놓고 완료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써져요. 너무 작거나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꽃 사진이 없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민들레고요. 얘는 서양 민들레입니다. 우리 노란 꽃인데 서양 민들레인데, 자, 노란 민들레가 전부 다 서양 민들레가 아닙니다. 토종 민들레도 있습니다. 노란색인데 토종 민들레. 이 밑에 꽃받침 있잖아요. 꽃을 감싸는 게 틀립니다. 서양 민들레는 이 감싸는 부분이 완전히 벌어져서 이렇게 활짝 있고요. 우리 토종 민들레는 흰 민들레도 그래요. 토종 민들레는 밑부분을 약간 이렇게 오므라지게 감싸고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 민들레하고 토종 민들레하고 그 차이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얘가 몇 퍼센트에 가까워 요렇게 얘기해 주고요. 요렇게 내리시면 요런 것들을 보여줘요. 자, 얘는 토종 민들레예요. 밑에가 이렇게 좀 오므라졌죠? 확 펴있지 않고 이게 좀 틀립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왜 겉떡잎식물, 속떡잎식물 뭐 그런 거 배우듯이 이게 속시식물과고 민들레는 국화과래요.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들레 우리 먹는지 다 알고 있으시죠? 자, 얘 민들레는 어리니까 뿌리를 먹는 게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염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고 노화 방지, 혈관계 질환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식재료로 사용할 때 해서 민들레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쳐다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내가 민들레 말고 산에 가시거나 야생화를 봤을 때 이렇게 찍으면 이런 설명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먹는 종류인지 안 먹는 종류인지, 먹을 때는 어느 부분을 먹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위로 오시면 관련이라는 거, 아니면 이게 뭐라고 다른 말로 또 써있던데 관련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터치를 하시면 이 민들레에 대한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고, 우리 흰색 민들레 한번 터치해 볼게요. 오늘은 먹는 방법이 안 나와 있네. 어떤 때는 여기에 먹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흰색 민들레 터치를 했더니 다시 흰색 민들레 효능, 이거 거의 판매하는 위주로 많이 나와 있는데, 흰색 민들레 백과사전 있으면 요게 어디서 출처가 어딘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백과사전 써있죠. 여기는 이렇게 써있으면 블로그나 뭐 인스타 뭐 하시는 분들이 블로그 검색한 거고, 요거는 백과사전이니까, 자, 백과사전을 터치해서 보면 흰색 민들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소화기, 방광, 간, 흰색하고 노란색하고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걔는 염증, 얘는 간. 그래서 간에 많이 좋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았어요. 소화제로도 좋구나. 염증에 좋기 때문에 이 민들레 종류가 염증이야. 악창,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다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디에 좋은지, 자, 그렇게 나왔고요. 자, 특징 및 사용 방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뿌리가 깊숙이 뻗어 있으면 뭐 원줄기는 없다. 전체 자르면 이게 백색 끈적거리는 거 그거 나오잖아요. 그런 게 나온다고 써 있고, 자, 얘도 어리니까 뿌리를 나물로 먹는다.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하거나 환제 또는 산재로 생즙을 내서 먹으면 쓰대요. 아니, 술도 담가 먹는데요. 아, 좋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알아보실 수가 있다. 얘는 언제 나오는지. 그래서 취급 방법 있죠. 햇빛에 잘 말려서 썰어서 쓴대요. 말려서 쓰고 특징은 얘가 찬 성분을 갖고 있어요. 장기 보관 복용 무방 이렇게 써 있는데 몸이 이 냉하신 분들은 오래 드시면 안 돼요. 얘가 좋다고 그래서 오래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들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다시 마이크로 왔는데 해서 얘를 터치해서 꽃 검색을 터치하시면 현장에서 꽃이 여기 가운데 오셔야 돼요. 가운데 꼭. 요 가운데. 그래야 얘가 좀 더 정확하게 더 많이 알려줘요. 사진을 찍으시면 되고 나는 지금 현재 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할 게 이 음악 검색입니다. 우리가 길에 다니면서 소실적에 많이 불렀던 노래고 많이 듣던 노래야. 내가 좋아하던 노래인데 이게 제목이 기억이 안 나. 이게 뭐더라? 또 차사는 부르는데 이게 알 수가 없어. 중간중간 가사도 기억이 안 나고 엄청 좋아하던 노래야. 근데 내가 이 노래를 또 듣고 싶은데요. 알 수가 없으니 들을 수가 없네. 그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더라? 그때 사용하시는 거야. 자, 잠시만요. 한번 터치해보세요. 나의 시간을 되돌릴 수 다 나오셨어요? 김규랑 씨의 시간입니다. 이분 아시죠? 탈북수 구슬하십니다. 하얀 수염으로. 너무나도 이렇게 얘만 터치를 하면 누가 불렀는지 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누가 불렀는지 다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얘를 터치해서 보면 시간이라는 이 글자를 터치해서 보면 자, 가사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뭘 못하냐? 듣는 걸 못해요. 듣는 건 잠깐 15초, 30초 그냥 맛배기 보여주고 나머지는 멜론에서 사서 들으라고. 그래서 그건 듣는 건 못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게 무슨 노래인지 잘 그러면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가사가 이게 오래 같이 살면서 이제 생겨난 에피소드를 어디부터 지워야 되나 막 그런 가사인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되돌릴 수는 없고 그냥 흘러가게 놔두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라디오에서 이렇게 나오면 얼른 해갖고 얘를 해서 누가 부른 건지 모르면 못 들었으면 그냥 노래 제목만으로도 써놓습니다. 어디 갔어? 제목만 여기 있다.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 받아야지 그러고 써놔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나중에 시간 되면 송인 아시죠? 굉장히 좋더라고요. 나 아직 받아놓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1초 메모 설치하셨죠? 그래서 이런데 간단히 써놓고 내가 노래를 다운로드 받아서 내 플레이리스트에 사용하시면 돼요. 자, 네네. 선생님 그러면 다운은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들어요? 안 나오네. 나와야지. 그래야 노래 받는 거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데를 가르쳐 주죠. 자, 홈 버튼 눌러서 저는 내리는데 나중에 가실 때 꼭 줄 3개 눌러서 모두 지우개 하고 가세요. 자, 홈 버튼 눌러서 나오셔서 플레이 스토어에 지금 현재 내가 조금 아까 다음을 썼기 때문에 다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터치 하셔서 뮤직 다운, 음악, 뮤직 다운. 그래서 돋보기 터치하시면 얘 있어요. 이제 뮤직이라고 써있고 이렇게 색깔이 이쁜 애가 있습니다. 뮤직하우 말고 아이콘이 이렇게 된 애를 설치해 주세요. 자, 이거는 저작권 때문에 저한테 소송은 걸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불법입니다. 사실은 불법입니다. 근데 한 번도 저한테 저작권 때문에 소송은 걸지 않았고요. 저는 멜론에서 돈 내고 사용을 안 해서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제 플레이리스트에 놓고 음악을 듣긴 합니다. 왜냐면 가수들은 자기 노래를 누가 들어줘서 멀리 퍼지는 게 제일로 이득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허용해 주셔야 돼요. 자, 해서 허용해 주시고 뭐 다른 앱 위에 그리기까지 다 허용해 주시면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화면이 이렇게 열리셨으면 여기 돋보기예요. 요 돋보기에 좋아하는 가수 아니면 여기에 내가 노래 제목을 알고 있으면 노래 제목 해서 쓰시고 돋보기를 누르면 화면이 떠요. 자, 여기다 송인이라고 치고 아마 그냥 송인을 터치를 하면 송인을 부른 사람들 다 떠요. 장윤정이 송인을 불렀고 뭐 해서 이렇게 보면 다 뜨는데 자, 앞에 이게 시간입니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터치했을 때 이렇게 시간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는 트로트 메들리 1시간 18분짜리고요. 자, 원곡자 장윤정도 깜짝 놀라 그러면 자, 얘를 터치를 해서 원곡자가 깜짝 놀랐다니까 한번 터치해 볼까요? 자, 송인이 장윤정 씨 거네요. 요렇게 화면이 떠요. 요렇게 화면이 뜨면 얘를 터치를 하면 들어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들었을 때 잡소리가 없이 그냥 나오는 게 나는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얘를 다운로드 받는 거야. 가수 누가 부른 누구 노래 그렇게 정확히 치면 그게 쭉 나오는데 저처럼 이렇게 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 대신 저 같은 경우는 쭉 들어보고 제 마음에 드는 가수가 부른 걸 좀 다운로드 받는 편이고요. 이렇게 들어보면 또 확인하고 마음에 들면 요거예요. M4A 얘를 터치하면 노래 소리만 그 다음에 뭐 뮤직 다 보고 동영상으로 볼 거라 그러면 이쪽에 동영상으로 터치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영상으로 내 앨범에
나오는데 노래는 동영상까지는 저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얘만 터치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송인이 다운로드 중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다운로드가 다 끝나면 M4A라는 글자가 뜨고요. 다운로드 중이면 다운이라는 글자가 뜹니다. 그래서 내 폰에 다운로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걸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터치하셔서 검색을 하면 송가인 하면 송가인 노래 쭉 해서 들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이 좀 긴 건 좀 더 오래 걸려요. 파일은 다운이라는 데 보면 내가 다운했나 볼 수 있고요. 요거는 내 파일에 있습니다. 내 파일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데 가면 오디오 오디오 파일에 보면 있습니다. 방금 당신이 이렇게 하나를 다운로드 받았어. 이렇게 있고 오디오 가면 파일이 목소리가 다 여기에 있어요. 목소리로 들어와 있는 거. 자, 이해되셨죠? 자, 다운로드가 아주 간단해요. 그냥 거기에 찾아서 돋보기 해고 찾아서 예, 걔를 터치를 하면 들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얘는 보면 또 뭐가 좋으냐 이렇게 장르별로 너무 잘 돼 있어. 그래서 얘를 터치하면 일간 차트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제일로 지금 핫하게 노래를 많이 부르는지. 그 다음에 저는 좀 OST를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OST 영화 음악 들어가거나 드라마 같은 데 들어가는데 그런 데서 찾아서 보실 수도 있고요. 종교 음악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활용도가 굉장히 좋게 트로트 하면 아직도 나만 믿어요가 탑이에요. 나보다 더 사랑해요. 한 번도 못 들어보면 혼자 들어봐야겠다. 시절 인연도 요즘 어머니들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풍등하고. 이런 것들이 전 요즘 제가 플레이리스트에 넣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 이것도 좀 넣어놓고 참 좋은 날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잘 노래를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 트롯에 놓고 이렇게 보면 차트별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는 얘를 또 다운로드 받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는데 자, 이번 주에는 숙제입니다. 노래 좀 많이 다운로드 받아 오세요. 지금 내 파일에 들어가서 터치해서 들으시면 한 곡 들으면 한 곡 또 터치해야 되고 한 곡 들으면 한 곡 다시 터치해야 돼. 이거 말고 연속으로 계속 들을 수 있게 폴더를 만드실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그러려면 노래가 많아야겠죠? 좀 노래 좀 나는 노래 별로 안 좋아해. 그럼 종교적인 노래 좋아하시면 종교적인 거라도 이렇게 받아갖고 오세요. 그래야 수업하실 때 또 차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이 음성에서 안 듣고 요것만 묶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요렇게 여기서 플레이만 하면 노래가 들려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묶어 놓고 제가 보면 이렇게 묶어 놓고 신나는 노래 듣고 싶어 요즘 노래 트로트 뭐 경음악 따로 아이하고 다닐 때 틀을 노래 이렇게 해서 해놨습니다. 지금 쟤는 여기엔 조금 덜 나와 있는데 한 150곡이 넘고요. 얘를
들으면 시간이 오늘 하루 종일 들어도 다 못 들을 시간으로. 그래서 요거 하나만 플레이를 해놓으면 지금 신나는 곡에 29곡 있는데 2시간 50분 동안 플레이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또 뭐가 좋으냐면 가사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 배우고 싶으면 가사까지 다 보면서 또 차서 한 곡만 계속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 진행할 거니까 꼭 노래 많이 받아갖고 오시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